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 17%포인트 차로 진교훈 후보가 김태우 후보를 갖다가 꺾었죠.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는 어제 승리가 확정된 이후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의 심판이다. 또 앞으로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갖다가 뛰어넘어 단합하는 모습으로 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아침부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하는 이야기로 불난집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과연 김기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6개월도 이제 안 남았죠. 6개월도 안 남은 내년 총선. 과연 이런 분위기로 가면 수도권 전멸 상태 오는 것 아닌가.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서 121개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하는 일종의 공포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과거의 예를 갖다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과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야말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자기 당을 향해서 이번에 이겨도 페니실린이다. 이재명 체제 갖고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명계입니다. 이원욱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쪽 국민의힘 쪽 내부 내지는 국민의힘 언저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차피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되는데 차라리 이번에 이 패배를 갖다가 일종의 반전의 기회를 삼아서 이제 백신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 우리 보다 강한 진영 비대위가 되었던 아니면 대표를 바꾸던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 있습니다. 거의 한 28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시 김영삼 정부가 이제 93년에 출범했고 95년 첫 번째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당시 DJ가 이끌던 야당, 근데 DJ는 사실은 정계 복귀 직전입니다만은 그때 조순 카드를 갖다가 내밀죠. 서울시장에. 그래서 최병렬 서울시장 후보를 꺾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또 자민련, JP의 자민련, 이른바 두 김씨가 주도하고 있던 야권이 휩쓸어버립니다. 임기 중반에 김영삼 정부는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게 되죠.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총재이자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있던 96년 총선 굉장히 중요했죠. 97년 대선 앞두고 96년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 말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96년 총선의 승리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이 그야말로 레임덕 대통령으로 가느냐 아니면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듯이 96년 임기 말에 치러지는 총선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신한국당이었습니다. 신한국당 총재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대폭적인 물갈이였습니다. 우선 간판으로 자기 자신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국무총리 자리에서 목을 날려버린 이회창 전 총리를 갖다가 간판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무소속 박찬종 의원을 영입해서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깁니다. 그 외에도
뭐 나중에 보면 대폭적인 물갈이, 얼굴들을 많은 새로운 인물들로 물갈이합니다. 수도권에. 뭐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대구시장하고 있는 홍준표 씨도 있었고, 요즘은 다 아마 잊혀졌습니다만은 SBS 명앵커였던 맹형규 앵커. 그 다음에 뭐 김문수, 전형적인 그 당시에 좌파였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얼굴로 내세우면서 96년 총선을 갖다가 이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97년 대선 앞두고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렸던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는 치명타를 입게 되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박지원, 요즘 뭐 참 많은 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 부천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카드를 빼앗을 것인가? 결국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연초에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때까지 처음에는 별로 지지도가 높지 않았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리됩니다. 그 당시 강력했던 나경원 후보가 어쨌든 외풍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게 되고, 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맡았던 안철수 의원조차도 사실 중간에 많은 견제를 받는 가운데 용산에서 대통령의 뭐 이른바 주변에서 김기현을 갖다가 거의 당 대표를 만들어주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야말로 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당은 원래 항상 당과 청와대, 당과 대통령실 간에는 약간 적절한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대통령실, 행정부는 실적을 위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뭐 그런 흐름이고, 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 주민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 주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적절한 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흔한 이야기로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하부 기관 같은 그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뭔가 내년 총선 앞두고 김기현 체제가 아닌 이제는 조금 대통령실과 건강한 또 건전한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도부가 나온다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 지방선거에 참패했던 당시 YS 정부가 96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반전의 기회 또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뭐 이준석 씨가 보면 18%포인트 차로 질 것이다. 왜? 바로 2020년 그 당시 선거 구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가운데 그렇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 의미를 갖다가 여기에 보면 마치 무슨 호떡집에 불난 듯이 그냥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추슬러 나간다면 좋은 또 어떻게 보면 예방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